안녕하십니까. 정통 FX 마진 스쿨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품 화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화폐. 참 생소한 말이죠. 우리 FX 시장에서는 상품, 금이라든가 석탄, 석유 또는 농산물, 이러한 상품들을 주로 교역을 하는 그러한 나라들의 화폐를 상품 화폐라고 칭합니다. 영어로는 commodity currenc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개가 있습니다.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다음 캐나디안 달러. 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 세 개 나라는 모두 영연방 국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상품을 주로 수출을 하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폐들은 상품 화폐라고 칭하고 이 상품들의 원자재 값이 하락하면은 이들 상품 화폐들의 가치는 하락하며 상품 원자재들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이들 나라들의 화폐가 상승을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호주는 무역을 이 중국 엄청난 양의 상품을 금석탄 등을 호주와 교역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중국 경제가 화랑을 띠면은 호주 화폐, 호주 달러도 올라가는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뉴질랜드 달러도 거의 비슷합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호주 달러는 코릴레이션십, 상관관계라고 그러죠. 상관관계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호주 달러가 상승하면 뉴질랜드 달러도 덩달아 같이 상승하는 그러한 관계를 co-relationship, 상호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 여러분들이 FX 트레이딩에서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국을 대변하는 게 호주입니다. 호주 달러입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일본 투자자들의 경우 호주 달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그러한 화폐이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 학습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일본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 캐리 트레이드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호주 달러 eng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다음 캐나디안 달러는 특징이 석유입니다. 석유. 자, 석유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석유 값이 올라가면은 캐나디안 달러 캐나디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석유 값이 떨어지면은 캐나디안 달러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석유와 굉장한 연관관계, 코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우가 상승하면 USD 캐나디안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우가 상승하면은 USD 캐나디안 달러를 팔고 다우가 하락하면은 USD 캐나디안 달러를 사는 쪽으로 된다. 자, 이 이유는 뭘까요? 자, 먼저 다우가 상승하면은 뭔 말이냐면 미국의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 기업 활동이 왕성해진다 이러면은 뭐가 필요하죠? 석유가 필요합니다. 즉 석유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자, 그러면은 석유 수요가 많아지면 석유값은 어떻게 되죠? 석유값이 올라갑니다. 석유값이 올라가면 캐나디안 달러가 어떻게 되죠? 강세. 그래서 다우가 상승하면은 USD 캐나디안 달러를 팔고 다우가 하락하면은 USD를 사는 쪽으로 거래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우 상승하면은 석유 수요 증가, 석유가 상승. 석유가 상승하면은 어떻게 되죠? 석유가와 US 달러는 또 반대 관계에 있습니다. 약세를 띠게 됩니다. 자, USD가 약세다. 이러면은 USD 캐나디안 달러는 하락하게 되죠. 자, 이러한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율 변동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FX 시장에서 환율 변동은 왜 일어나는가? 환율 변동은 왜 일어나는가?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원인을 여러분들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시장에 순응하면서 환율 변동을 이용하는 것이 FX 트레이더의 할 일이고, 환율 변동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경제학자나 할 일입니다. 물론 알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환율 변동의 원인을 정확히 알리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면서 환율이 변하는 그 변화에 발맞추어 대응을 하면 됩니다. 대응. 시장이 위로 움직이는데 내 생각은 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매도를 친다면은 여러분들은 곧 망하게 됩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이유를 모르더라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배팅을 해야지, 시장이 거꾸로 간다, 내 생각과 달리 간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FX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 원리는 정확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FX 시장은 경제학의 이론, 경제학의 논리가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시장이고, 또 여러분의 차트 기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차트 기술이 가장 잘 듣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공평하죠. 누구에게도 공평한 그러한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가장 비근한 예가 금리인데, 금리 변동. 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현재 4%에서 2%로 하락했다고 가정할 경우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 자, 원화는 투자자들에게 이제 덜 매력적이 될 것이다. 지금 4%였는데 이자를 갑자기 2%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원화 예금을 하겠어요? 누구도 원화 예금을 더 이상 원치 않고 원화를 뺄 겁니다. 원화를 빼서 달러로 바꾸거나 다른 화폐로 바꿔서 투자를 다른 데 하지, 원화 자산에 대해서는 별로 매력이 없죠.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그 화폐는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요인들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금리의 상승과 하락, 금리가 상승하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올라간다. 자, 좀 전에 호주 달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호주 달러는 지금까지 고금리 정책을 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 달러는 대부분 강세를 유지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 캐리 트레이더 투자자들의 표적이 된 거죠. 자, 시장 참여자들의 정서, 이걸 마켓 센티먼트 이렇게 표시하는데, 약자로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닙니다. 마켓 센티먼트입니다. 자, 요새 달러는 강하다. USD 강세. 이게 시장의 MS, 시장의 정서가 됐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유념하시고 달러 강세 방향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성장 관련 지표들의 변화. 경제성장 관련 지표라는 것은 고용지표라는 건 실업률이
늘어났다, 아니면은 실업률이 높아졌다, 아니면은 줄었다. 이런 고용지표. 그 다음에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물가가 대체적으로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 인플레고 경기가 호황 국면이죠. 이런 물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성장 관련 지표들의 변화로 FX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무역수지, 한 나라의 무역수지. 우리나라 무역이 1년에 3천억을 하다가 2천억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의 급등 또는 급락. 주식시장의 급등,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시장이 급등을 한다. 앞으로도 급등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러면은 원화 수요가 많아집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원화 수요가 많아져서 원화는 강해지게, 우리 코리안 원은 강해지게 됩니다. 자, 대기업의 M&A.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 몇 년 전에 기업 공개를 했는데, 삼성생명이 기업 공개를 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참여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참여를 하는데, 삼성생명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한국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원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를 보겠죠. 전쟁. 자, 남북전쟁. 북에서 남으로 혹시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이런 전쟁 위험. 정치적인 변동, 정치가 불안하다. 한국 경제가,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면 한국 코리안 원도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테러 사건, 지진과 같은 대형 이벤트,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그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사회, 군사,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게 FX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 뉴스에 대해서 항상 주시를 하고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이러한 세계 뉴스의 흐름과 같이 하면서 차트를 봐야지,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무시하고 나는 차트만 보겠다 이렇게 거래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이걸 표로 정리를 MS가 중요하다. 좀 전에 마켓 센티먼트가 그랬죠. MS가 중요하다. 환율 변동 요인들을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번에 설명을 드렸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실 모기지 경정 대출이 일어났고 주택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막 올라갔죠. 다우지수가 거꾸로 내가 설명했네. 다우지수가 올라가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부실 모기지 경쟁이 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났는데, 이때 은행 대출이 급감하면서 불경기가 왔죠. 그래서 재정 지출이 증대되고 이자율이 하락하고 미국 내 다시 이제 고용이 다시 늘어나는 이러한 상태를 보고 좋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다우가 상승하면서 한국 주가도 상승하고 호주 주가도 상승하고 세계 경제가 호황을 맞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안정감이 형성이 되고 리스크 에피타이트, 즉 위험 선호 경향이 나와서 이때는 안전자산을 팔고, 안전자산 미래에서 정부 채권을 팔아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결국 US 달러, 코리안 원 매도, 한국 달러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측면을 보였는데, 이 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FX 시장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 표만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정확히 US 달러가 언제 강세가 되고 언제 약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